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사주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 분석을 하는 그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주부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일주부터 그 특징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을 보면서 심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를 들어가기 전에 목화토금수 오행의 그 특징 그리고 천간지지 각각의 특징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기운이 강한 사주 혹은 약한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을 그 심리적인 상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계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루의 생활로 봤을 때 봄은 아침, 화는 여름, 그리고 금은 저녁, 수는 깜깜한 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장 단계에서 봤을 때 봄이 소년기, 화가 청년기, 금이 중년기, 수가 노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타내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장 단계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목기운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 수기운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 수기운은 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까지 갔을 때 겨울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순환하잖아요. 겨울에서 끝이 아니라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이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니까 어쨌든 춥잖아요. 추우면서 다시 봄으로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밤에 해당이 됩니다. 깜깜한 밤에 해당이 돼요. 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기운은 색깔도 검정색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게 물을 나타내는데 물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깜깜한 밤을 나타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꾸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기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나타내니까 애들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달리 이 수기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노년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깊이가 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혜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수기운의 많은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기운이 있고 여기에 수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기운하고 화기운하고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수기운이 뭘 극해요? 화기운을 극합니다. 이 수기운하고 화기운은 상극의 관계에 있어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기운은 청년을 나타내요. 팔팔하게 힘이 넘치는 청년기를 나타내고 수기운은 어르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라는 것은 항상 보기 좋을 때잖아요. 꽃이 피었을 때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을 나타내니까 화나잖아요. 화나니까 감출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어르신을 나타내고 인생에 있어서 휴식기를 나타내죠. 막 번창하는 게 아니라 휴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꽃이 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 수기운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차분하죠. 차분합니다. 막 마음속에서 막
힘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부딪혀보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좀 깊이가 있고 고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씨앗이겠어요? 수기운 다음이 다시 목기운이니까.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어때요? 싹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봄에 싹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땅속에서 겨울 내내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땅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가 봄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겨울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 수기운이라는 것을 씨앗을 상징한다. 다음 봄이 되면 그 생명체를 키우는 그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을 나타내요. 밤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성적인 것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저녁 때 여러 가지 저녁 때 성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것이 성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아이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운이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수기운을 거쳐서 잉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전기를 켜니까 밤에도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이 전기가 나온 것은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로 넘어가 보면 깜깜했단 말이에요. 밤이 되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감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숨겨요. 감정을 잘 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분 나빠도 겉으로 티를 안 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기분 나쁘면 나빠, 울어. 막 어린애들은 표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분위기를 파악하거든. 그래서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속에는 사귀는 거지.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때요? 뒤끝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나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처럼 생각나는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 그래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자신의 행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실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인생에 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수기운 강한 사람들은 내실이 있어. 그리고 융통성이 있죠.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에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변화한다. 그 얘기는 사람들한테 잘 맞춰준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이해를 나타내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화기운과 수기운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화기운은 심사숙고를 안 하고 좀 조급한 성질이 있어요. 화기운 강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냐?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기운이 갖고 있는 성향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이 생각만 많고 행동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여야지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좋다 나쁘다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이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활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년들이고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운은 겨울이잖아요. 화기운은 여름이고 여름에는 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일이라는 게 뭐야?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근데 겨울은 어때요? 농한기지. 농한기. 그래서 휴식하는 시기입니다. 휴식하는 시기니까 수기운 강한 사람들이 어때요? 좀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다는 얘기는 뭐야?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노년기를 나타내는데요. 서로 융통성이 있고 융합이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지혜롭고 휴식기에 해당이 된다. 인생에 있어서 그 가장 한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수기운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을 보면 드러내지 않는다, 생각이 깊다, 감정을 숨긴다,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이 좋겠어요? 상담, 심리 등 영적인 분야가 좋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 상담이라는 게 뭐 심리적인 상담, 인생 상담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해야겠어요? 좀 생각이 깊고 경륜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어때? 깜깜한 밤이야. 깜깜한 밤이 이게 서로 상담하기에 좀 고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카페 가면은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카페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이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 심리 등 영적인 분야에 잘 맞고 유경, 교육, 유통, 유흥업에 잘 맞는다. 유경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걸 말해. 그러니까 뭐 유치원을 짓는다든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교육사업 가리키는 거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수기운이 다시 생명을 잉태한다고 했잖아요. 수기운이 목기운을 생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이 목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기운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리키고 키우고 이런 쪽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물을 나타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통업이라는 것은 그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근데 유통업이 별게 아니고 자영업 중에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에 의한 거의 다 유통업이에요. 공장에서 물건 떼다가 도소매로 파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흥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물장사도 괜찮습니다. 수기운이니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물장사도 괜찮다. 그럼 여자 보고 당신 물장사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자 보고 술집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리고 수기운이 도화를 나타내고 좀 이성적이고 감능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유흥업 쪽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디 가든지 적응을 안 하고 그리고 깜깜한 밤을 나타내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딱 앞장서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그런 직업. 예를 들어서 뭐 매니저를 한다. 뭐 어떤 가수, 연예인의 매니저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중개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상담을 해준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기운과 관련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성격,
특징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영상의 장점이 예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민영, 개묘월, 개유일, 개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 하나, 금기운 하나, 수기운이 4개나 됩니다. 배우자궁은 묘유충이 되고 있고요. 이분을 보면 아들, 딸 안 믿고 그동안 신랑 반대로 잠깐 일어나였으나 전업주부로 지냄. 현재 신랑이 폐암 말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개해주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직업 자체는 괜찮다고 봤죠. 10년 전에 땄고 요즘 진짜 부담이 큰데 신랑 건강 여부도 알고 싶고 부동산 개업이 좋을지 실장으로 좋을지 알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이 된다는 점에서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경겁지가 강해서 아무래도 자영업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면 여성인데 임술열, 신해월, 기해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지 세 글자가 전부 해수, 역마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운이 아주 강한 수기운이라고 수기운이 다 재성운으로 되어 있어요. 연하남 애인 있음. 올해 사무직에서 유치원 교사로 직장을 옮길 예정. 우울하고 외로움 많이 타고 상처도 잘 받고 소심하다. 직장 변동운과 남자운이 궁금합니다.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유경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유경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일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이 수기운이라는 게 밤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 그럼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늘에는 별만 떠 있고 그리고 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정적 속에 딱 쌓여 있을 때 소리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정적 속에 딱 쌓여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우울하죠. 막 그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깜깜한 밤에 조용한 한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것을 많이 탈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분은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형 경우월 갑술일 기사시.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주입니다. 선봐서 부잣집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신혼여행 때 남편한테 구타를 당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구타를 하고 깨면 빌고하기를 10년. 작은 아이 유치원 할 때쯤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 재혼을 했답니다. 여기서 수기운이 인성운이죠. 인복이 없어요. 재혼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멀어졌고 지금은 헤어질 거라고 하면서 아직은 헤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다가 작은 애가 몸을 많이 대어 크면서 몇 번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경찰서를 드나들며 서글서글이나 봅니다. 이 친구는 여자이지만 인정이 있어 여자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퍼주고 좋아하고 의리도 있는데요. 말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깊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을묘년, 을유월, 정축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 배우자궁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죠. 이쪽은 묘유충, 이쪽은 충미충. 지지가 양쪽으로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이 안 좋은 거예요. 딸 부잣집에 맏아들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동생들에게 풀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엄청 괴롭히고 남동생은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쁜 사람이지. 저는 이렇게 나이 어린 동생들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치고 인성이 제대로 박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도 많은데 여기에 수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수기운이 여기에서 관성운이죠.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 사람의 노년기에 해당이 되는 이 수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이 깊다고 봐야 돼요? 어떻다고 봐야 돼요? 생각이 짧지. 깊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기운의 특징, 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